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가짜 뉴스도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불필요한 공포감 조성은 정부의 대응을 지연시키는 행위로 보이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변호사님 안 그래도 참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참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먼저 이 가짜 뉴스가 뭔지 정의를 한 번 더 내려보고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네. 다만 가짜 뉴스는 문자 그대로 가짜 거짓 정보를 뉴스의 형태로 보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니까 이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포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뉴스 형태로 보도가 되면 가짜지만 진짜로 오해해서 그로 인한 불안감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이제 가짜 뉴스를 결국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고의로 뉴스의 형태로 가공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보도하는 그런 거짓 정보를 가짜 뉴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인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거기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는 사망자가 없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가짜 뉴스인 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고요. 또 하나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문서가 결국 외부에 유출돼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니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가짜 뉴스인지 여부를. 그리고 이제 뭐 포털 사이트에서도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불안감이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검찰 측에서도 좀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검찰에서는 이 가짜 뉴스가 이제 불안감을 너무 확대시키고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까지도 발부하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외에도 이 확산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문제가 되면 현행법으로 처벌하겠다. 이렇게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현행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이제 그 가짜 뉴스가 결국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걸로 판단이 되면 그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돼서 처벌받고요. 또 어떤 뭐 그 단체라든지 또는 어떤 영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영업을 방해하게 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국가의 공무를 방해한 그러니까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면 위계한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고 그래서 이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 자체로서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형사법에 걸리면 그 형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죄마다 좀 처벌 수위가 다를 것 같은데 처벌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결국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지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도록 돼 있고요. 규정상.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공무원이 그 가짜 뉴스, 공무원이 이제 그 확진자들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을 때 이럴 때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네, 법 내용이 나와서 좀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특정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마늘을 먹으면 퇴치가 된다 또는 특정 인물을 감염자로 유포하거나 또는 사망했다라고 잘못된 사실들을 유포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도 모두 법적으로 약간 저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가령 이제 확진받지 않은 인물을 이제 감염자라고 해서 그 가짜 뉴스 형태로 유포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이제 명예가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서 명예가 이제 손상됐다고 판단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상 형사처벌도 받지만 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면 민사상 배상 책임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허위로 신고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같다 이래갖고 허위로 신고하고 또 병원에 갔더니 뭐 확진자라고 거짓말로 신고를 하면 물론 이제 자가로 이제 있으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기관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가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편하려고 하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로 이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예. 이거 외에도 그 국가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확진자에 대한 뭐 문서 이런 것들 이거를 공무원이 외부에 공표를 하면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공표를 하면 네. 결국은 공무원의 그 비밀 누설죄로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예를 들어서 거죠. 또 앞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 중에 민간요법을 잘못 퍼뜨리는 경우도 사실 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부분까지 궁금한데요.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보면 네. 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통신, 허위 정보를 한 자, 통신한 자 이런 사람 네. 다 처벌할 수 있죠. 사이버상의 허위 뭐 내용을 이렇게 결국은 전파해서 어떤 사람이 피해가 온다거나 네. 하면, 근데 공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됐던 게 이제 미네르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미네르바 사건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했는데 이 위헌 심판할 때는 형법 규정은 명확해야 되는데 추상적이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나서 네. 공익을 위해서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가령 뭐 마늘 장사가 마늘을 팔기 위해서 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에는 47조 2항에 의해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처벌하려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어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다는 그게 이제 입증이 따로 돼야 처벌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익을 위해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결국 사익을 위해서 허위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그걸로도 처벌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그 가짜 뉴스를 결국은 작성한 자나 또는 이것을 유포한 자들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훼손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작성자, 유포자 모두 다 형사처벌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성자도 이제 법을 받아서 처벌받게 되고 유포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유포자는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유포자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작성자하고 같이 똑같은 그 조항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사실들 저희가 좀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유포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메르스 사태 때는 뭐 구속 사태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메르스 사태 때 이제 문제 있었던 것이 이제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그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았었죠. 근데 그때 누가 가짜뉴스로 어느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 중이다라는 가짜뉴스를 이제 퍼뜨렸죠. 네. 그 병원에는 이제 업무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걸 퍼뜨린 사람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그 당시에 그 작성자 유포자가 뭐 한 7, 8명 정도가 또 구속이 됐었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허위 정보를 퍼뜨려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계한 국가의 공무를 또 공무를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속돼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허위 정보를 결국 허위 뉴스,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것이 결국 가짜 뉴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한 불안감 유포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나 크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받는 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작성한다거나 또 유포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과자가 될 수 있고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퍼져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는 이 불안감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불안감을 조성시키는데 주축이 되고 있는 분들, 이분들 특히 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어떤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런 성구처럼 가짜 뉴스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 이런 건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는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모든 어려움이 하루속히 극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고 이런 과정에서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가짜뉴스는 근절돼야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